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 20만 명.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공항 전체가 마비 직전까지 갔는데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현장에 출동한 BBC 취재진조차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대형 여객기의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을 밟게 된 수백 명의 스페인 관광객들. 48시간만 버티면 돼, 한국. 그냥 공항에서 대기하자. 처음엔 모두가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그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후기 하나가 스페인 전역을 뒤흔들었고 2주 만에 수천 명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뒤엔 매일 수만 명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리드에서 온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에서 25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호주, 일본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한국?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정도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도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비행기에 탔어요. 다들 일본 온천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죠. 그런데 태평양 상공에서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도쿄 공항이 폐쇄됐다고요. 인천으로 회항한답니다. 한국이라니. 거기가 어디지? 옆자리 노부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25년 경력인데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착륙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밖 공항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도 시설도 전부 깔끔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공항 직원 몇 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완전히 마드리드 사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더군요. 도쿄행은 이틀은 끊긴다고 항공사에서 임시 숙소를 준비 중이랍니다. 입국 심사장 가는 통로부터 뭔가 달랐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깨끗하고 천장은 높고 밝았습니다. 벽면엔 한국 사계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줄이 금방 줄어들었어요.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고 심사관들 손이 빨랐죠.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파리나 런던에선 1시간씩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수화물 찾는 곳도 깔끔했습니다. 우리 짐이 벌써 다 나와 있었어요. 손상된 것도 하나 없었죠. 로비에서 항공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안내해 준답니다. 대형 버스가 여러 대 대기 중이었어요. 운전사들은 정장에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기에 와이파이까지 되더군요. 고속도로 들어서자 창밖이 놀라웠습니다. 끝없는 고층 아파트들, 6차선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한강을 건널 때 버스가 조용해졌습니다. 강 양쪽에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해질녘이라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뉴욕, 런던 못지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에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어요. 직원 몇 분은 스페인어로 응대했습니다. 방 배정도 빨랐죠. 객실 들어가자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엔 서울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침대도 편하고 욕실도 최신 시설이었죠. 로비 내려가니 항공사에서 식사 쿠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한식 뷔페였어요. 김치, 불고기, 잡채, 비빔밥. 처음엔 낯설었는데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죠. 불고기가 달콤하더군요. 김치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식사 후 몇몇이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불만투성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신속한 응대, 깨끗한 도시, 좋은 호텔.
단 몇 시간 만에 한국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겨우 첫날인데 벌써 이 정도라니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뷔페에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어서 밥에 국, 반찬 몇 가지를 담아서 먹어봤습니다. 된장국이 특히 구수했는데 집에서 먹던 스프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었고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을 때 항공사 직원이 나타나서 오늘 하루 서울 시내 투어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는 내일 오후에나 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대문 앞에 서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600년 전 건물이라는데도 보존 상태가 훌륭했고 한복 입은 사람들이 궁궐 안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전통 의상을 빌려 입는다고 하던데 색색의 한복이 햇빛에 비쳐서 참 아름다웠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에 웅장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또박또박해서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이 나라가 몇백 년 전부터 과학과 예술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럽보다 100년 넘게 앞섰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역사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고 건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궁궐을 1시간 넘게 둘러봤는데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넓었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을 나와 인사동이라는 거리로 갔는데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한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셔봤는데 향이 은은하고 좋았고 대추차였는데 달콤하면서도 따뜻해서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강을 위해 이런 차를 마셨다고 하더군요. 옆 테이블에 한국 젊은이들이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찻집에서 일을 하다니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은 한식당에서 먹었는데 정식이라고 하던데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서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밥, 국,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맛이 다 달랐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계속 젓가락이 갔습니다. 특히 생선구이가 일품이었는데 비린내 하나 없이 부드러워서 2점이나 더 먹었어요. 식사 중에 식당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서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시더니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더 먹으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런 푸근함이 참 좋았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모두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옛날 건물들이 섞여 있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모습이 독특했는데 전망대에 올라서자 숨이 막힐 정도로 광활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고 어디까지가 서울인지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건물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전망대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 명동이라는 번화가로 갔는데 사람들로 북적이고 젊은이들이 쇼핑하고 음식 먹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음식점이 빼곡했는데 일행 중 몇몇은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다며 이것저것 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에 관심이 가서 떡볶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 달아서 처음엔 맵다 싶었지만 자꾸 손이 가더군요. 호떡이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속에 달콤한 게 들어있어서 디저트 같았고 겨울 추운 날씨에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피곤이 몰려왔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 종일 놀라운 것들만 봤고 창밖을 보니 여전히 도시는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걸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에 특별한 일정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한국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거였고 광장시장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던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가 넘쳐서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는데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옷, 그릇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좌판에 나무를 펼쳐놓고 팔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시더니 웃으며 맛보라고 하시면서 콩나물을 하나 집어주셨어요. 아삭하고 신선해서 정말 맛있었고 옆 가게에선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떡을 치대고 모양을 빚는 손놀림이 빨라서 수십 년 하신 솜씨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먹거리 골목이 나왔는데 작은 식당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한 집에 들어가 빈대떡과 막걸리를 시켰는데 빈대떡은 두툼한 전이고 속에 숙주와 고기가 들어있어서 바삭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간장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고 막걸리는 처음 마셔봤는데 달콤하면서 시원해서 도수가 낮아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마실만 했어요. 옆 테이블 할아버지 두 분이 막걸리 드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 여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고 한국의 정겨운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나와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는데 여간이 깨끗하고 밝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였어요. 바닥도 반질반질했고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해 보였는데 전철이 들어왔을 때 내부도 말끔하고 좌석도 편해서 스페인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역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는데 외국인 배려가 정말 잘 되어 있었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지하 상가로 들어가니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쇼핑몰, 식당, 카페가 전부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밖에 안 나가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서점에 들어가 봤는데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고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도 많았고 직장인들도 보였는데 한쪽에선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있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점 안에 카페도 있어서 책 보며 커피 마실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문화가 참 좋아 보였고 한국 사람들이 왜 교육 수준이 높은지 이해가 됐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는데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파는 가게도 있어서 치맥이라고 하던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합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시켜서 먹어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었고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가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 다리마다 조명이 들어와 있어서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들이 혼자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싶었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에 친절한 사람들까지 갖춘 곳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짜증났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 나라에 오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도쿄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온 게 불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쉬워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모두들 말했어요. 짐을 챙기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묵었는데 정이 든 것 같았어요. 창밖 서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일행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죠. 한 부부는 프런트에서 서울 관광 책자를 더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겠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분위기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올 때는 불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서울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마다 빌딩마다 사람들마다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한국 화장품, 김, 과자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김 몇 봉지랑 고추장을 샀어요. 집에 가서 먹어보려고요. 가족들한테도 선물하려고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즐거우셨냐고 물으시더군요. 정말 좋았다고 다시 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꼭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온천도 가고 사찰도 구경했어요. 그런데 자꾸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죠. 틈만 나면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국 음식이 더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가도 서울이 더 깨끗했다고 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꺼냈어요. 김 한 봉지를 뜯어 먹어봤습니다. 그때 그 맛이 났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여행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이야기보다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상치 못한 경유였는데 오히려 더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호텔, 관광지, 맛집을 찾아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SNS에 한국 사진들을 올렸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야경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훌륭한 나라였다고 적었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냐고 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많이 왔어요. 한국 여행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서 다들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게시물이 수천 번 공유됐어요. 스페인 여행 커뮤니티에까지 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여행사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있냐는 전화가 하루에 몇십 통씩 걸려왔어요. 급하게 한국 여행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습니다. 추가로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매진이었어요. 2달 만에 1,000명이 넘게 예약했습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한국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전역이 한국 여행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 노선이 신설됐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스페인에서 한국 여행 붐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고 물어오더군요. 제 SNS 게시물 이야기를 했어요. 비상 착륙으로 어쩔 수 없이 들렀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했다고요. 한국 측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관광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저한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사나 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해 가을 서울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스페인 관광객 1,000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이벤트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다시 한국에 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짜증과 불만뿐이었는데 지금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행사장은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스페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저도 무대에 올라가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비상 착륙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 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상황이 더 가속화됐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이 계속 늘어났어요.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부족했어요. 예약이 석 달치까지 꽉 찼습니다. 제 여행사도 덩달아 커졌어요. 직원을 10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한국 전문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매일 한국행 단체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울만 갔는데 부산, 제주도까지 상품이 확대됐어요. 고객들 후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음식이 맛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시가 깨끗하다고요. 한 할머니는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환갑 기념으로 가족들과 서울에 갔었대요. 손주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시 가자고 조른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알린 한국을 사람들이 사랑해 주니까요. 다음 해 초 한국 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싶다고요. 유럽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랍니다. 저한테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파리, 런던, 베를린, 로마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나누고 한국 여행을 추천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백 명이 모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안전한지, 음식이 어떤지, 볼 게 많은지 궁금해하더군요. 다 좋다고 꼭 가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해 여름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유럽에서 한국 방문객이 전년 대비 5배 늘었다는 겁니다. 스페인만 10배가 증가했어요. 언론에서 한국 관광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한 사람의 SNS 게시물이 만든 나비 효과라고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걸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그해 가을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명예 홍보대사를 맡아 달라는 겁니다. 비상 착륙으로 첫 인연을 맺은 곳이었죠. 기꺼이 수락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임식 때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어요. 몇 년 전 처음 내렸던 그 탑승교를 다시 걸었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때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감사한 뿐이었죠. 공항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비상 착륙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들 겸손하게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명예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인천공항을 소개하는 게 주 업무였어요. 편리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공항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라 설득력이 있었죠. 한국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자 인천공항도 바빠졌어요. 유럽 노선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새 터미널도 짓기 시작했답니다. 공항 관계자가 그러더군요. 유럽 관광객 증가가 공항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요. 그 시작이 저희 비상 착륙이었다니 신기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식당이 마드리드에만 100개 넘게 생겼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파는 곳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우후죽순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행 때문이기도 했죠. 한국 대사관도 바빠졌습니다. 비자 신청이 쏟아져서 직원을 증원했대요. 문화원에서는 매주 한국 문화 행사를 열었어요. 한복 체험, 김치 담그기, 태권도 시연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저도 가끔 행사에 참석해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그 무렵 한국 정부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었어요. 직원들이 부러워하더군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유럽 전역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안 가본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였어요. SNS에 서울 사진 하나쯤은 올려야 멋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유럽 각국 언론에서 이 현상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BBC에서 취재팀이 나왔습니다. 한국 여행 열풍의 진원지인 스페인을 취재하겠다고요.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런던에서 날아온 기자와 카메라맨이 제 여행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이 온통 한국 포스터와 사진으로 가득한 걸 보고 놀라더군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변화 과정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짜증났었다는 것, 그런데 이틀 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무엇이 유럽인들을 이렇게 매료시킨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깨끗함, 안전함, 편리함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마음,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감동받는 거라고요.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재방송까지 됐어요. 방송 이후 인천공항 입국자 수가 또 급증했습니다. 영국에서만 한 달에 수만 명이 한국으로 갔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행 항공편이 부족해서 난리였어요. 각국 항공사들이 긴급히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인천공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인천공항 입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요. 하루 평균 입국자가 20만 명을 넘을 거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유럽 관광객이 있다고 했습니다. CNN에서도 취재팀이 왔어요. 이번엔 아예 저를 따라다니며 일주일 동안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여행사 업무 보는 것, 고객 상담하는 것, 한국 관광 설명회 하는 것까지 전부 촬영했어요. 한국행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인천공항까지 동행 취재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관광객들 반응을 직접 담았어요. 처음 한국에 온 사람들이 공항시설에 감탄하는 모습, 한국어 안내방송을 신기해하는 모습, 깨끗한 화장실에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CNN 리포트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이 사랑에 빠진 나라 한국.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도 한국 여행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 한국 정부에서 특별 초청장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 20만 명 돌파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겁니다. 주빈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 자리에 꼭 있고 싶었습니다. 기념식 날 인천공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공항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특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 취재진이 수백 명 몰려왔어요. BBC, CNN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 방송사들이 다 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식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수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 년 전 비상 착륙으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때, 그런데 이틀 만에 완전히 바뀐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의 인생도 바꿨어요. 이 나라가 가진 힘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 그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어요. 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한국과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알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돕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이 야경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놀라기만 했죠. 지금은 이 도시가 참 친숙합니다. 제 인생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비상 착륙. 그때는 불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축복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벽에 걸린 한국 지도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의 비상 착륙에서 시작됐다니 신기했어요. 오늘도 제 여행사엔 한국 여행문의 전화가 울립니다. 매일 수십 통씩 걸려와요. 직원들이 바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다음 달 한국행 단체 예약 명단이 놓여 있어요. 500명이 넘습니다. 모두 한국을 처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저처럼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녁 무렵 SNS를 열어봤어요. 오늘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다는 후기들이에요. 사진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야경. 제가 몇 년 전 처음 찍었던 바로 그 장소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말입니다. 기술도 훌륭하고 시설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 년 전 비상 착륙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짜증나는 경유지일 뿐이었죠.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갔어요. 그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겠다고요. 한국은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꿈의 여행지가 됐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 20만 명. 그중 상당수가 유럽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의 비상 착륙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실망스러운 나라였다면 아무리 제가 SNS에 글을 올려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없었어요. 제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을 세상에 알립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한국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꿨고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한국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가보기만 하면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요. 저처럼 말이죠. 한국. 작지만 위대한 나라. 자원은 없지만 사람이 있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나라. 이게 제가 경험한 한국입니다. 이게 유럽 수만 명이 사랑에 빠진 한국이에요.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제 한국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거라고요. 이 나라가 가진 진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거라고요.
저는 그저 그 시작을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상 착륙한 스페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반해 유럽 전역에 한국 열풍을 일으킨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